여기서 두 장 맞잡아서 이렇게 싹둑 자르시면 큰일 나요. 이쪽이 가랭이 사이가 이렇게 잘려버리는 거예요.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했어요. 끝선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자르실 때 실패할까봐 무서워하지 마세요. 북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리폼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거든요. 복장 너무 웃기죠? 저 언니 오늘 코디 왜 저렇게 구려?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바지를 입었다 벗었다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고무줄 치마.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스키니랑 제깅스들이거든요. 어떤 소재를 어떤 기장으로 잘라야 예쁠지. 그리고 제이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백기 커팅이 너무 예쁜데 한번 빨고 나면 올이 계속 풀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 2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일단 무작정 시작해볼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바이크 팬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팔로미. 제일 먼저 재료부터 짚어보고 가실게요. 한 달 전부터 얘들 사놓고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너무 신나요. 일단 가위 있어야 되겠죠? 이 가위 너무 예쁘죠? 또 사장님의 꼬시킴에 넘어가서 샀잖아요. 무려 4만원. 스테인레스인데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들었대나 어쩐대나. 비싸지만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요런 초크 정도는 있으시면 좋으신데 없으시면 그냥 연필로 준비하세요. 근데 검정색이나 진한 색에는 또 연필이 안 보이니까 색연필 있으시면 색연필로 쓰세요. 그리고 이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대단한 반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꿀팁. 이 줄자 정도는 집에 구비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옷 사실 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치수 이렇게 재보고 비교해보고 사셔야 되지 않으세요? 요건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패턴 뜨실 때 쓰시는 그레이딩 자거든요. 그리고 이 암홀자, 소매나 골반 쪽에 곡을 그릴 때 대고 그리면 편리해요. 처음으로 블랙 제깅스 잘라볼까봐요. 요건데 이거 제작해서 엄청 많이 팔았던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제깅스 엄청 많이 입었잖아요. 이렇게 집에 블랙 제깅스들 한두 개는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앞에 하나 제가 실패 아닌 실패를 하나 했어요. 다른 유튜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끝쪽에 그 실패한 영상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나 보이죠? 디스트로이드 있는 요 윗선을 한번 잘라볼까 하거든요. 이 스키니 자르실 때는 자르고자 하는 지점까지는 무조건 딱 맞아야 돼요. 큰 청바지는 자르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지 바이크 팬츠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선 보시면요. 요거를 왁기선이라고 하거든요. 배가 엉덩이보다는 더 볼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지를 보시면 항상 앞판이 뒷판보다는 작아요. 펼쳐 놓으시면은 항상 이 왁기선이 앞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단추가 앞중심, 여기 절개선 있는 쪽이 뒤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딱 맞춰주시고 왁기선을 기준으로 남는 부분 똑같이 잘 접어주시고요. 저는 여기 지금 데미지 있는 쪽을 기준으로 자를게요. 왁기를 따라 줄자로 쭉 내려갔었을 때 47.5cm 지점 되거든요. 47.5cm를 초크로 표시해 주시고 이 안쪽을 인심이라고 하는데 이 인심종을 뭐 눈대정으로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자른다든지 하면 100% 실패해요. 옷마다 중심 잡기가 힘든 게 요 앞 오비단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게 패턴마다 다 다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지금 6.5cm가 파졌거든요. 스판이 3, 4% 들어가 있는 거일 거고 스판이 덜 들어있는 거 이게 제깅스란 말이에요. 폴리에스터 재질에 지금 스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스판기가 강한 옷은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니까 앞뒤 허리선이 거의 일자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안쪽 가랭이 쪽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이런 자를 대고 직각이 되게 잘라야 되거든요. 판 이렇게 그렸죠. 조금 뒷판 넘어갈 수 있게 초크질 해주시고 뒷판 아까 초크질 해주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두 장 맞잡아서 이렇게 싹둑 자르시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뒤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 바지 앞에 그렇게 잘랐다가 실패했거든요. 옆으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끼선을 딱 중심에 놔주시고요. 요거를 한 번 더 그려주세요.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여기도 보세요. 요 삼각형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자르면 쪽이 가랭이 사이가 이렇게 잘려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맞잡아서 잘랐다가 그런 실수를 범했답니다. 절대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 이 선 X. 이 선 따라 잘라야 돼요. 두 장을 맞잡아서 자른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없는 옷은 이렇게 가위집을 살짝 내셔서 앞판 뒷판 따로따로 이렇게 통으로 잘라주세요. 그래도 좀 살짝 여기 올라갔죠? 올라간 부분은 또 이렇게 맞춰주시고 더 올라가면서 어색하다 싶은 부분은 일자로 좀 잘라주시고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했어요. 괜찮죠? 딱 일자로 옆도 일자, 뒤도 일자. 기장감도 마음에 드는데요. 나머지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를 건데요.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대고 자르는 거 저는 비추천이에요. 저는 똑바로 제사할게요. 이 왁기선 곡을 따라서 47.5. 이쪽에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여기 인심 쪽을 재주세요. 곡을 따라서 줄자를 돌려주세요. 27.3 정도 나오거든요. 곡을 따라서 27.3. 안쪽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가위집을 여기로 내주고 오케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잘랐지만 너무 잘 잘랐다. 속이 시원하다. 저 이거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스키니였을 때는 그렇게 촌스러웠는데 싹둑 자르고 나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해요. 이런 맨투맨이나 셔츠 같은 데 입으면 너무 예쁘죠? 기분 좋아 빰빰. 아까 쌓여있는 바지 보셨죠? 다 잘라야지. 옆선 잘라낸 부분,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손바느질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안 풀리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얘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이게 뭔고 하니? 얘는 바이어스 테이프, 얘는 다대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두께는 입맛대로 나와요. 저는 1cm짜리가 유행할 것 같아서 이거 샀고요. 얘들의 정체는 옷 만들 때 보면 이런 심지가 들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카라나 안마이나 소맥하우스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원단처럼 마단위로 끊어서 파는 거고요. 접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본드가 붙어 있고요. 열을 가하면 원단에 붙거든요. 얘를 잘라 놓은 게 얘랑 얘인데 가정시간에 식서 방향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패턴을 놓을 때 식서 방향을 맞춰서 놓거든요. 그래야 옷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원단이 계속 풀리는 쪽이 식서 쪽인데 이쪽은 스판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쪽이 지금 식서인데 늘어남이 없는 쪽을 다대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단을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1cm 간격으로 커팅해 놓은 게 이거 다대 테이프고요. 바이어스 방향은 아시죠? 사선 방향을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원단은 바이어스 방향으로는 다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죠. 사선으로 돌돌돌 커팅한 거를 바이어스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다대 테이프의 용도는 직선인 부분,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대 테이프를 바르는 거고요. 이 바이어스 테이프는 라운드 지는 부분에 봉제할 때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발라준 다음에 봉제를 하거든요. 얘가 내 허벅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발라야 될까요? 맞아요. 바이어스 테이프죠. 똑똑하세요.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댓글이 탁 올라오셔가지고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어요. 세탁기 돌리면 얘 올 다 풀리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싫다, 못 봐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수선집 가셔서 끝스티치 한번 때려달라고 하세요. 2-3천 원 드리면 때려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드르륵 받기만 하면 되니까. 대신 이렇게 스판기가 많은 옷은 안 돼요. 봉제실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봉제실로 이렇게 스티치를 때려버리면 얘가 같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에는 스판사를 쓰는데 수선집에 스판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스판기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테이프를 발라주시면 돼요. 검정색도 팔아요. 요거 어디서 구입하시는지는 저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사왔는데 홈페이지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사장님이 가격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1,500원씩에 사왔거든요. 이거 엄청 길어요.
홈페이지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는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바이어스 테이프 조직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옷을 이렇게 먼저 뒤집어 주시고요. 요거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요 바깥쪽으로 본드가 발려 있거든요. 옆솔기는 남기고 바를게요. 옆솔기를 지나가면 여기 두께감이 있어갖고 들뜰 수 있으니까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얘가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발라줄게요. 끝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달라붙었죠? 이게 검정색 테이프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또 한 치 앞을 못 내다봐가지고 흰색만 사왔네요. 제일 높은 온도로 달여주세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올풀림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한쪽은 심지를 붙이고 한쪽은 심지를 안 붙이고 세탁기를 돌려볼 거예요. 지금 세탁기만 돌린 상태거든요. 양쪽 어딘지 구분이 가세요? 둘 다 풀리기는 풀렸어요. 이쪽은 테이프를 붙여서 세탁기 돌린 상태고요. 얘도 완전 끝을 맞춰서 제가 다림질을 한 부분은 이렇게 풀림이 없고 완전 끝을 못 맞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풀림이 있고요. 얘는 확실히 많이 풀렸죠. 저는 세탁기 돌리면 얘가 떨어질까봐 좀 걱정했는데 얘는 잘 붙어 있고요. 얘도 바이어스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저는 1cm짜리를 샀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거 붙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넓으면 접착력이 좀 더 강해지니까 2cm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확실하게 건조기까지 돌려서 또 보여드릴게요. 건조기에 쏙! 표준 스타트! 여러분 건조 끝났거든요? 건조기는 돌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조기 돌리고 나서 지금 너덜너덜해졌는데 심지가 끝은 좀 풀어졌는데 잘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건조기가 세탁기보다 너무 센 것 같아. 얘는 이거 잘라내면 더 이상 풀리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세탁기 돌릴 때마다 끝도 없이 계속 풀릴 거예요. 건조기 웬만하면 점퍼류도 돌리지 마세요. 이거 뭐냐면 지퍼 슬라이드거든요. 점퍼 몇 개 망가뜨려 먹었는지 몰라요. 지퍼를 올리지를 못하는 옷이 2벌이나 있거든요. 웬만하면 지퍼 있는 옷도 돌리지 마세요. 그만큼 건조기가 더 막강하니까 건조기는 돌리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엽솔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손바느질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진짜 봉자샵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 리본 묶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추 다는 것도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아, 이런 사소한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애기 가르치듯이 여러분들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요거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빼면 쏙 매듭이 이렇게 지어져요. 여기 끝만 지금 한번 한 땀 해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들어가요. 밑에서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초점 좀 안 잡혀도 이해하세요. 오늘 초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밑에 있는 실을 바늘을 바로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밑으로 내려간 실을 위에서 바늘로 다시 꽂아요. 그러면 이게 2겹씩이니까 4겹으로 얘가 지금 끝을 못 벌어지게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벌어지죠. 이제 마무리.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옆을 원단을 이렇게 조금 떠요. 한 땀. 요만큼 떠요. 끝까지 빼시지 말고 반만 빼셔서 이 바늘을 2바퀴 정도 실로 감아요. 그리고 여기를 잡아. 그런 다음에 얘를 빼. 그냥 이렇게 빼. 그러면 이게 매듭이 된 거예요. 이 실 있죠? 남은 실. 그냥 쭉 빼면은 얘 실밥이 나오니까 보기 싫잖아요. 여기서 요런 솔기 쪽으로. 솔기 어차피 안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항상 끝 마무리는 여기서 한 2cm 정도. 여기서 2cm 정도 뒤로 빼요. 자, 뺐죠? 여기를 쪽가위로 따요. 끝을 그냥 딱 잘라. 실 끝부분도 보기 싫지 않고 완벽하죠? 하나도 안 벌어져. 이 옷은 아마 수명을 다할 때까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얘는 조금 짧게 살려봐야겠어요. 얘는 왁기선 34cm로 잘랐어요. 제 키는 163cm입니다. 다리 짧아 보여서 힐 좀 신었어요. 왁기선 34cm로 자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맨투맨이랑은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잘 잘랐죠? 뒷선 이상한 데 없죠?
여러분 화이트도 한번 잘라봐야겠어요. 얘는 어떤 기장이 제일 예쁠까? 얘는 너무 짧으면 이상할 것 같고 무릎 바로 위에까지 여기까지 잘라야겠어요. 얘는 너무 비쳐가지고 이렇게 좀 올리기가 민망해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옆선 51cm 기장으로 자른 거예요. 얘도 예쁘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여러분 얘도 안 되겠어요. 얘도 심폐소생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요 선에 맞춰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옆선 44cm 기장으로 잘랐고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자르고 있어요. 맨투맨이랑은 이런 느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여러분 얘도 안 되겠죠? 얘도 심폐소생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수술 들어갑니다. 얘는 잘라도 안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코디 잘해서 입어봐야죠 뭐.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바이크 팬츠 기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작년에는 무릎선 정도였다면 지금 점점 허벅지로 올라오면서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W 컨셉에 제일 많이 나가는 기장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42.5 기장이 1등으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오비 끝선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42.5. 자, 여기 42.5. 단추가 앞중심이거든요. 단추를 기점으로 단추 위에 올려놓고 오비 끝선에 줄자를 대고 여기 가랭이 옆선에 42.5. 이 두 지점을 자로 그어주세요. 일단 한쪽만 잘라서 괜찮은지 먼저 입어볼게요. 과감하게 싹둑. 여러분 이거 안 되겠어요. 쉽고 빠르게 하려다가 안 되겠어요. 여기가 옆선이거든요. 여기 살짝 여기 올라간 부분 보이시죠? 앞판 뒷판 같이 자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뒤, 옆, 또 소중한 바지 버릴 수 있으니까 앞판 뒷판 같이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처음에 두 장 겹쳐서 잘랐던 거, 이쪽은 한 장씩 따로따로 자른 거. 자 보시면 옆선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간 거, 이쪽 옆선은 괜찮죠? 뒤도 괜찮고. 처음에 실패할까봐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릎 기장으로 길게 자르셨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기장으로 한 번 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지 여기가 미우니까 다시 1cm 위로 양쪽 맞춰서 자를 거예요. 1cm 짧게 다시 잘랐거든요. 옆선 문제 없고 뒷선도요. 여러분 이거 자르실 때 실패할까봐 무서워하지 마세요. 1cm 위로 또 자르면 되죠 뭐. 어차피 안 입는 바지인데요 뭐. 요렇게 올 여름 한철 입고 내년에 또 이쁜 거 사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총 6벌 싹둑 했고요. 실패 없이 무사히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실패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돼요. 저는 새 바지 6벌이 생긴 기분이고요.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이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님류는 무릎 바로 위로 자르는 게 예쁜 것 같고 요런 제깅스 종류 있죠? 요런 거는 허벅지 기장까지 자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거 자르고 싶은 기장은 쇼핑몰 들어가셔서 예쁜 바이크 팬츠 있잖아요. 그거 기장 참고하셔가지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쭤볼 게 있어요. 긴가민가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더라고요. 제가 요 미싱을 좀 하거든요. 얘를 20살 때 과제하려고 산 거니까 얘도 나이를 엄청 먹었네요. 예전에 제일 첫 직장이 가로수길에 신진 디자이너 샵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신진 디자이너 샵들이었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그때 봄가을로 스파쇼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진태욱 선생님 스파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던 기억도 나요. 출장에서 스텝으로 있으면서 연예인들 옷도 갈아입히고 강동원 씨 배우 하시기 전에 모델 했었거든요. 그때 이름도 없을 때 제가 알아봤잖아요. 강동원 씨가 이상봉 쇼에 섰었거든요. 제가 옷 갈아입혔잖아요. 어감이 좀 이상한가? 제가 어시스트 했잖아요. 여튼 이 리폼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허리가 큰 거 있죠? 허리를 좀 줄여볼까 해요. 요게 우리 동네는 허리 줄이는데 15,000원 정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허리 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미싱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도 없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좀 볼게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에서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조금 시간 내셔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나날이 행복한 날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중요성. 여기 딱 들어가면 완전 폼나지. 그쵸? 이게 바로 쇼케이스의 중요성이에요. 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죠? 없으면은, 럭셔리. 얘 비싸지. 8,000원짜리. 이게 쇼케이스 중요성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팔팔팔팔 잘 뜬대.